백종원 같은 지역 상권 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겠다는 건데 그러면서 뭐 성심당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심당 유명하지 않냐? 거기 빵 사러 많이 오시는데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 딱 지역 경제 살아나는 거 아니냐? 뻔한 이거 얘기죠. 무슨 아니 성심당이 백종원 씨가 있어서 성공했나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장인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정말 입소문 나고 그러면서 발품 팔고 저도 서울 올라간 김에 대전에 성심당 한번 가보자.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 나눠서 해볼까요? 백종원 선생님이 예산시장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상권이 많이 살아났잖아요. 네. 그렇게 유명세를 타고 관광지도 되고 굉장히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막 지금 임대료가 폭등되고 난리가 나고 있잖아요. 네.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그러니까 백종원 선생 같은 분들이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다.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제발 일면 우리 셀럽들이라든지 동네 경제 전문가들이 뭐 자기 일면 서울시 강동구에 강풀 만화가 사는데 아, 네. 거기에 뭐 길동 복조리 시장 있거든요. 이러면 강풀 같은 유명한 분들이 가가지고 복조리 시장을 돕시다. 저도 매번 여기서 장을 봅니다. 그러면 솔직히 도움이 돼요. 네. 이것은 좋은 일이에요. 근데 1000명을 양성한다? 상권기획자? 이러면 각수산 선생님은 저를 상권기획자로 한다고 쳐요. 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영향 행사할까요? 뭐 백종원님이나 강풀님 같은 영향력이나 인지력이 없으면 이미테이션 모방은 좀 할 수 있겠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오히려 1000명을 키우면서 예산 낭비만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성심당 사례 같은 경우도 이건 백종원 씨랑 상관없잖아요. 소상공인이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면 어떤 신제품을 만드는데 그걸 정부나 지자체가 입소문도 내주고 필요하면 신제품 개발비를 좀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정책들이 필요하죠. 거기에 백종원 선생님 같은 분 간다고 해서 성심당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심당 사례는 그리고 성심당에 한번 쫓겨날 뻔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지하철 맞아요. 철도공사 그 과도한 임대료로 네, 네. 오히려 지금 상가 임대차법이 10년이면 쫓겨나게 돼 있고 10년이라면 임대료 폭등시켜도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럼 100년 가게 특별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외적으로 지역에 사랑을 많이 받거나 문화유산적 가치까지 있는 뭐 외국에 가보면 막 100년 가게 200년 가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안 돼서 쫓겨나고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 폭등해갖고 어쩔 수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법과 제도로 장기간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폭등을 막아주고 그다음에 신제품 동네에서 입소문 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홍보를 좀 도와준다든지 또는 배달을 도와준다든지 또는 밀키트로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배달 이렇게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성심당을 살리는 거지. 백종원 선생님이 1000명이 투입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돈이 없는데. 그리고 백종원 씨가 이 상권 기획자로서의 그 능력은 당연히 있지만 백종원 씨 말고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상권 기획자들 분명히 있을 엄청 거예요. 많죠. 그리고 백종원 선생님은 요리 전문가지 상권 그렇죠. 기획자는 아니죠. 요리를 하다가 유명해져서 프랜차이즈를 몇 개 만들었고 성공을 했는데 사업가가 됐고. 거기도 또 프랜차이즈 점주들과 분쟁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네. 무조건 백종원 선생님 편을 들어줄 상황이 아닌 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 논쟁이 막 매부쇼에서도 곽수남 씨도 봤잖아요. 막 논쟁 붙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막 백종원을 비판하는 사람도 막 나오고 그렇죠, 막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아무튼 백종원 같은 역할은 그래도 인지도가 높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살립시다. 이건 매우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산시장이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자는 문제의식은 괜찮아요. 하지만 1000명의 상권 기획자 만든다 해서 전통이 살아나는 건 아니다. 먼저 국민들이 돈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소득이 늘어나야 된다. 주머니를 채워줘야지. 그렇죠. 그다음에 빚의 노예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자 다 내면 낼 돈이 없는데 우리나라 가구 지금 400만 가구 가까이 가요. 올 소득에서 70%가 원리금을 내야 돼요. 200만 가구는 100%. 그러니까 원리금을 내잖아. 영원이야. 소비할 수 없어요. 그러네. 400만 가구, 200만 가구 합쳐 400만 가구는 전체 소득을 70%를 다 원리금으로 쓰고 30%만 남는데 그건 뭐냐면 최저생계비. 그분들이 소비하겠어요? 외식하겠어요? 심지어 전통시장 가는 것도 못하죠. 맞아요. 그리고 전통시장도 지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시장도 상인분들도 싸게 팔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그럼요. 많아요. 원자재 자체가 특히 올라버리니까. 우리가 전통시장 식자재를 많이 파는데 선생님 여러분 사과 만원 얼마 전에 보셨잖아요. 배추 한 통 2,000원, 2만 원. 시금치 한 단 12,000원. 맞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역 화폐 같은 것을 이럴 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지급된다. 사용가 좀 100만 원 지급되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소비하지 말아도 동네가 쓰죠. 그렇죠. 전통시장도 갈 거고 외식업체도 갈 거고 그래야 살아나죠. 그다음에 지역 화폐 같은 거 지금 이번 예산에 정부가 증액을 동의 안 해줘갖고 지금 영원으로 돼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 여쭤보려고 이대로 가면 그랬는데. 영원 되는 거예요. 네. 이 지역 화폐로 얼마 줬냐? 우리가 10만 원어치 사면 11만 5천 원을 넣어줘요. 예를 들면 15,000원짜리 할증이 돼요. 얼마나 소비자한테 도움이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기업 마트에서는 못 써요. 다 시장.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나 동네 상점가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 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 진짜 윈윈이네. 네, 서로. 완전 윈윈이에요. 지역화폐는 심지어 전남 강진구는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줘요. 그러니까 출생률도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열심히 애들 용품을 사겠죠. 애들 먹을 걸 먹이겠죠. 온 가족이 가서 그러니까 동네 상권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아이들 아까 말한 출생률은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이런 정책을 펼쳐야지 소비가 살아나죠. 근데 지금 요 말씀해주신 지역 화폐가 예산안에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예. 왜냐면 이제 정부에서 안 해주니까. 증액은 우리 헌법에 옛날에 이제 사실 예산이 부족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헌법에서 개헌해야 되는데 증액은 무조건 정부 동의를 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정부가 사인 안 해주잖아요. 통과 안 돼요. 지금 여러분 내년에 고교 무상교육 지금 폐기되게 생겼잖아요. 지역화폐도 영원이에요. 그러면 동네 경제 살리고 소비자들에게 할증해줬더니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이죠. 그럼